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강화학습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강화학습 기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배울 때마다도 막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니면은 내지는 이렇게 발전 방향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 결국에 CNN도 똑같을 수 있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상황에마다 갑자기 이제 이게 좋다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게 좋다 하다가도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편적으로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또 이런 차량에 관련된 경우에서는 또 다른 장단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좀 기본이자 많이 베이스가 되는 게 Q러닝이냐 PPO라는 건데 Q러닝은 제일 그 강학습의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가치를 학습을 하는 건데 PPO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 그 정책 기반으로 움직이는 애고 둘 다 결국에는 어떤 액션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할 때 어떤 걸 기반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행동에 행동 1, 2, 3, 4, 5을 다 취한 다음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그 보상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PPO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정책,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한번 프로세스를 끝내야 그래서 얻는 전체적인 결과가 딱 최종 결과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PPO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은 즉각적인 그 결과, 밸류의 그 가치에 따라서 정책을 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PPO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에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큐러닝은 뭐 어디에 많이 쓰인다라고까지는 왜냐면 큐러닝이 좀 다음 버전이 DQN에 좀 쓰이긴 하는데 보편적인 어떤 그 강화서면 쓰이는 말할 때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큐러닝 같은 경우는 결국 그렇게 한 번에 쓱 끝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때 많이 쓰이고 PPO 같은 경우는 그 좀 연속적인 것에도 가능한데 이게 수식으로 설명하면은 맞는데 결국에 PPO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프로세스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 끝나는 게 너무 길어서 그걸 기다리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효율이 없을 때 딱딱 좀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끊어서 얘기할 때 좀 자주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더 중요한 게 약간 이쪽인데 이게 모델 베이스냐 모델이 없냐의 차이랑 온오프 갖고도 좀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도 오프 폴리시가 좋다, 온 폴리시가 좋다. 지금은 제가 오프 폴리시만 장점을 쓰고 온 폴리시를 안 써놨는데 네, 일단 다시 위에 쪽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적인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에 도착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실제 환경이랑 계속 그 탐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이전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딱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환경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한 칸 더 갔기 때문에 제가 보는 환경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또 탐색을 하고 이런 식의 실제 환경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뭐 물건 하나 건드렸으면은 또다시 이제 환경이 변하겠죠. 근데 이런 그런 인터랙션이 되게 생각보다 실제로 가게 되면은 그런 걸 계산을 하고 처리하는 게 약간 비용이 비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좀 많이 걸리는 거죠. 되게 그걸 1초 단위로 하냐, 2초 단위로 하냐는 것도 1초에 한 번씩 그 계산을 하느냐, 2초에 한 번씩 계산하는 것도 결국에는 시스템의 어떤 코스트,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어떤 연산량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한 수로 인터랙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라는 게 강학습에서 말하는 모델은 그 보통의 딥러닝에서 말하는 모델이랑 조금 다른 게 결국 강학습에서 말하는 모델은 환경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거를 이제 약간 함수화, 수식화 내지는 딥러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화 시킨 게 이제 모델인데 이 환경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이 환경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한 게 강학습의 시초죠. 그 시초라기보다는 표시가 되어준 알파고 혹은 그런 모델이 없어도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DQN. 모델이 있으면 좋은 점은
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플래닝이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모델을 베이스로 환경을 인터랙션 하는 게 조금 적고 그래서 좀 연산량이 좀 그러니까 비교적 모델이 없는 것보다는 좀 적고 그래서 좀 빠릿빠릿하게 계획된 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알파고도 결국에 바둑이니까 이미지 처리랑 다르게 이제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또 정보가 담겨 있기 좀 양이 적어서 괜찮다 하면 거기는 이제 단점은 결국에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그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덜 부정확한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가 그러면 무조건 좋냐? 그래서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는 학습된 데이터를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그 학습된 데이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할 수 없다면은 모델 프리는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도메인에 갖다 넣어도 결국에 거가 안에서 다시 학습을 해서 최적의 어떤 플래시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어떤 데이터 안에서는 어떤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면 뭔가 모델 프리는 특정한 어떤 데이터에 딱 알맞는 건 없지만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약간 수학적 구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모델 베이스 비하면은 좀 덜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안전이 좀 중요한데 이게 이 데이터에서는 좀 성능이 좋았다가 또 저 데이터에서 성능이 안 좋아 버리면 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대한 모델을 여러 개 놔두는 걸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높이는 경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온이냐 오프냐인데 온 플래시라는 거랑 오프 플래시라는 거는 온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로 하나의 그 이미 환경에 대해서 보고 그 환경에 대해서 본 걸로 다시 폴리시를 만든 다음에 그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이미 한번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새롭게 변하잖아요. 그 환경이 그걸 다시 그 환경을 다시 또 샘플링을 해서 폴리시를 다시 약간 입력시키고 그래서 또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또다시 데이터를 뭔가 샘플링을 하는 그 한 번 액션을 취한 다음엔 환경에서 다시 한번 탐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미 한번 액션을 취해서 다음 상태로 왔을 때는 그 전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 반면에 이제 오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 얘네는 플래시를 학습하는 거랑 그래서 그 학습된 거랑 이제 탐색하는 거랑 약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적의 어떤 정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 대한 최적의 정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강학습의 주요 목적인데 그런 찾아 나가는 그런 학습을 폴리시 탐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쌀사 같은 경우는 온플래시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면은 오프플래시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 나가는 그게 이제 장점이고 그거를 주로 사용하는 게 큐러닝 쌀사 같은 경우에는 온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좀 많이 사장된 게 없잖아 있어요. 이게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만 갖고서 폴리시를 학습시키는 거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시를 한 번씩 이제 정책 기반으로 액션 한 번 취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다시 또 축적하면서 최적의 그 폴리시 찾아 나가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폴리시냐 오프 폴리시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주요하게 좀 많이들 쓰는 게 바로 이건데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 S 처음 출발해서부터 골까지 가야 될 때 가장 그리고 근데 이 절벽을 한 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보상이 마이너스 100이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마이너스 1의 리월드를 얻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하다 가정했을 때
이 벽면, 이 절벽을 타고 골한테 가는 게 맞는데, 근데 강학생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이제 탐색을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좀 더 안전한 길은 오히려 조금 절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조금 이 두 칸을 더 소비하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가는 건데, 이게 온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고, 오프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이버 로드로 가는 그런 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